이 새 차 중에 장고장 잘 안 나는 차를 한 몇 가지 정도. 일단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장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고장이 안 나는 차는 없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AS가 잘 되고 그다음에 차량을 유지 관리 하시는데 가장 비용 적게 들어간다는 차량은 토요타의 포추너 차량. 포추너 차량만큼 AS가 잘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했을 때 단가 차익이 떨어지지 않는 차량은 포추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 도로 형평상 뭐 도로가 우리나라 같이 아스팔트가 제대로 돼 있고 고속도로가 고속화가 돼 있고 뭐 도로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승용차는 솔직한 얘기로 반대고요. 저부터도 반대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타셔도 뭐 소형 승용을 하면 뭐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오스. 비오스? 그렇죠. 뭐 많은 택시, 이 나라 택시 전문 택시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렌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판매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소나타급의 판매율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것들이 그 두 가지예요. 포추너와 비오스. 차라리 1, 2년 사용하고 대팔고 나가실 생각이다 하시면 차라리 포추너를 사시는 게 맞고요. 근데 뭐 1, 2년을 사시는데 실질적으로 1년과 2년을 사는데 그 비싼 비용을 내고 그 차량을 이용할 값어치는 없다고 봐요. 왜? 신차를 샀다고 해도 남발을 닫는 순간부터는 차가 바깥에 나온 순간부터 중고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감가상가율이 우리나라의 감가상가율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차고가 나세요. 얘네들은 거의 40% 이상이에요. 한 50%대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한 1, 2년을 생각하고 오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신차보다는 중고차, 그것도 그중에 깨끗한 차를 선호를 하시는 게 나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들여서 새 차를 잠시 잠깐 탔다가 내가 팔을 때는 1,500만 원, 2천만 원도 못 갖고 간다고 했을 때 그 손해율이 굉장하다는 얘기죠. 이 나라는 인터넷 쇼핑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대신에 얘네들이 발달한 게 페이스북. 첫째로 페이스북으로 해서 많이 차량들이 판매도 되고 매입도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 누구를 믿고 말고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가서 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사셔야 됩니다. 일단은 두 분류가 있으세요. 마닐라나 여기 세부냐. 일단은 지역. 예, 지역이. 차가 예. 마닐라에서 넘어오는 차들의 전자에 저희가 확인했는 결과로서는 직접 내가 새 차를 끌고 오지 않는 이상 중고차로 해서 넘어온 차들 중에 한 60% 이상이 침수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저도 하도 힘든데 일반인이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나온 거가 그렇죠. 그나마 좀 안전한 거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엔진을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차가 떨리는지 그 다음에 엔진의 소음이 어떤지 오일 게이지나 오일의 캡을 열어보셨을 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열었을 때 하얀 연기가 많이 나오는 차량들은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를 뺀 나머지 차량, 그러니까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비전문가가 수리를 해놓고 차량들을 계속 판매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사는 사람은 허우대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 차가 깨끗하고 실내 딱 봤는데 새 차 다 해놨으니까 깨끗하죠. 엔진 상태는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차 갖고 와서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서 엔진이 포진되거나. 왜 이 나라는 차를 팔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AS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중고차도. 팔고 이전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의 사기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이 나라는 차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왜? 내가 준 돈만큼 팔을 때도 그 돈을 다 회수를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팬데믹이 들어오면서 차량 가격이
거의 한 30%가 떨어지고 반. 예, 50%까지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진짜 차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못 구매하고 계셨던 분들은 네. 지금 사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있는 사람들이 차를 잡아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매입의 이유는 투자예요. 예, 투자를 해서 그대로 차를 창고에다 다 싸놔요, 지금. 아. 싸놨다가 이거를 차츰차츰 풀어요. 그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를 찾기 시작을 하고 소비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차츰차츰 또 풀 거예요. 많이 풀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다 들어왔다 생각이 됐을 때는 당연히 쫙 올라가겠죠. 그거를 보고 얘네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랜드 스타렉스의 골드 모델에 뭐 2밀리언 중고 시세가 2밀리언 정도가 되던 차들이 지금은 거의 한 1밀리언 50%. 그냥 반이 딱 잘려 나가요.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저도 뭐 천재가 아닌 이상 네. 100%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 스타일은요, 저희가 봤을 때는 80년대 초, 제가 봤을 때 80년대 초에 지금 90년대로 들어선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거예요.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 거고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컬들이 지금 하지를 못하는 거고요. 원인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잡아놓고 나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차량이라는 게 완전하진 않거든요. 소모품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 차예요. 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일정 기간을 썼으면 갈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대체적인 문제들이 뭐냐면 원인을 못 잡고 다른 거 엄한 거, 그러니까 소부품이 되지 않은, 소비가 되지 않은 차량, 그거에 대해서 그 부속을 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하나 갈고 하나 갈고 하나 갈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6개월이 지나도 못 나오는 차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의 문제는 일단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로컬 업체나 한인 업체나 별반 차이는 없다.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결과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문제였던 거네. 제가 4년 전 처음에 이 나라 왔을 때 여기서 1년간 생활을 하면서 차량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점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저희는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얘기지만 저는 무조건 부동액 사용하시라고 그래요. 부동액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해 아닌 오해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액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겨울 추운 나라에서만 쓰는 거 아니냐고. 한여름에는 물 넣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도 정화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는 거예요. 근데 지하수 갖다 넣으면 이 나라랑 똑같아요. 석회 지수 때문에. 석회도 있고 산화성이 높기 때문에 안에가 다 녹이 되고 부식이 돼버려요. 녹물이 너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도 물을 넣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따지면 신차들 나올 때 이 나라에 뭐하러 비싼 부동액을 집어넣어서 새 차를 판매를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나라도 이 나라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액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액 하나만 관리해 주셔도 라지에이터, 그 다음에 엔진 헤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네. 정비사라는 개념은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을 띈 전문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는요, 한국에서 하시는 비용의 30%도 못 받아요. 인정은 단 10%도 못 받아요. 대규모로 해서 들어오시는 거면 모르겠지만 저같이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그냥 소일거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한 현대 블루엔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사업체를 들고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타산이 있어요. 크게 대형 네. 전문 업체로 아예 전문 전문 업체로 해서 들어오시겠다 그러면 100% 타산이 있어요. 그게 아니시라면 접으시는 게 나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이거 와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단지 돈을 못 모으고 돈을 못 버는 거고
그냥 나 먹고 쓰는 거는 사용을 하는데 가족들과 같이 와서 고생하면서 절대 생활 안 돼요. 한국에서 생활하던 그거를 여기서 생활하시려면 더 안 되시고. 한 6, 7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나가고는 싶은데 내가 기술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서 만약에 오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마음가짐은 돈은 한국만큼 못 벌고 네.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렇죠. 또 인정은 또 한국만큼 또 못 받고 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오셔라. 그렇죠. 무조건 그거는 갖고 와야 되고요. 일단 또 한 가지 정비사의 자존심은 버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죠. 네, 맞아요. 예, 이 저희는 업종 자체가. 예, 저희 업종 자체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업종인데다 대놓고 이 나라는 그 2배 이상의 호불호가 갈려요. 비싼데 싼데. 네. 비싼데 잘 고쳐. 그리고 싼데 못 고쳐. 그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점이 뭐냐면 이 나라의 중고차 시세 좌표는요. 네. 그때그때 틀려요. 그때 예. 달라요. 지금 왜 그러냐면 팬데믹 이전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가가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기준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중고차의 시세 단가표가 나와요. 정부에서.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또 한 가지 차종별, 차의 옵션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합니다, 저게 정확합니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판매되는 금액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군데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투차적으로 따져보고 자, 이 차는 요만 금액이 나오시고 요 정도의 금액 단가가 나오십니다라는 거지. 저희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4년 전 처음 여기서 시작을 할 때부터 한국형의 정비업소이기 때문에 한국 스타일의 정비업소입니다. 그냥 오시면 무상점검 다 해드리고 있고요. 뭐 다른 뭐 특별하게 크게 들어가시는 거는 일단 저희가 탈착 작업을 했을 때 비용이 나오는 거지, 그런 탈착도 안 하고 스캐너 꽂아놓고 점검하고 스캐너 체크 비용, 그 다음에 엔진 점검, 뭐 이런 부수적인 거는 서비스죠. 저희가 이제 리프트가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대만 정해주시면 저희는 그냥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